이슈토크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국회 의정 활동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슈토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볼 텐데요. 이번 시간은 금정구 백종헌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뭐 지역과 또 국회를 오가면서 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좌관들이 열심히 또 나름대로 저를 보좌를 잘해줘서 네. 많은 성과들을 올리고 있고 법안도 많은 발의를 해서 많이 통과되고 있고. 지역과 국회 계속 다니시면서 지역의 여론도 또 중앙에 많이 전달을 하고 하셨을 텐데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시면서 좀 성과들을 돌아보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이제 부산시의회 사선 그리고 시의회 의장 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민들의 그런 염원을 잘 추스려서 중앙에 가서 그걸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침례병원 정상화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대학 남아있는 850m 그 구간을 관통하는 그 두 가지가 제일 금샘로가 제일 큰 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현안들 중에 우선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겠지만 침례병원 정상화가 지금 많은 탄력을 받고 여야 간에 또 그리고 모든 정부와 또 그런 기초단체, 광역단체 간에 많은 활발한 그런 협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침례병원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좀 뒤쪽에 질문이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요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도 이제 동부산권에 이런 큰 병원이 하나 필요하다. 공공의료를 담보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사실 또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은 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저는 서부상권 의료원, 제2의료원이 예타를 면제받는 그 과정 중에 오히려 동부상권에 대한 그런 홀대가 네. 더 많은 그 관심들이 증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산시나 정부,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점들에 대한 혹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세를 좀 바꿨다고 생각하고 지금 동부상권에 대한 보험자 병원에 대한 기대가 또 많이 증폭되고 또 여야 간에 뭐 기초단체건 광역단체건 모든 분들이 정말 이것이 예타를 필요 없이 하는 예. 그냥 보험자 병원으로 용의 결과로서 하자 하는데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 간에 아마 지금 시장 후보들께서도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공약으로 걸어내온 그런 상태입니다. 이 보험자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험자 병원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기금으로 만들어지는 병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체 이제 예산 문제가 좀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그러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도 그 기금도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틀을 좀 빨리 끼워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복지부가 지금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오히려 저희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바꾸어주는 그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권덕철 복지부 장관께도 많은 질타를 하고 예. 그런 형성 과정 중에 본인께서 가진 사고를 바꾸시라. 그리고 저에게 매달 한 번씩 저에게 와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예. 하겠다고 하는데 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동부상권에 이런 의료시설이 갖추어져야만 또 인근의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그 제안하셨던 보험자 병원 설립 또 조만간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그리고 지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교부 국비 예산을 3회 연속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셨는데 그만큼 지역에서 수건 사업으로 가지고 있던 다양한 현안 사업들의 추진이 좀 발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제일 큰 현안이었던 금정경찰서 신축 예산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05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수건 사업이 아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네네. 이번에는 그 9억 5,3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연구 용역도 하고 아마 실시 설계가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지역으로 현안 사업들이 부산시도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풀어야 되지만 뭐
지역 간에 각 동의 일들이긴 하지만 또 그 국회의원 해야 될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붙어가 네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침대병원이 그 위주에 있는 남산동 뭐 도로 개설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중앙대로를 제일 관장하고 있는 부곡 3동의 행정복지센터 일원의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 시민의 휴식터인 오른동 수원지 예. 그 마을 진입도로 개설 문제라든지 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부곡 여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강당을 증축해준 뭐 그런 예산들이 총합해서 33억 900만 원 정도가 그 지역 예산이 확보된 거고 예. 국비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검역인증 신축 예산이고 또 서동 의료 제조 소공인 공동 기반 시설 구축에 15억 원, 태양광 에너지 지속 가능 활용 연구센터 지원에 20억, 금사동 주택 관리 사업에 6억 7,500만 원 등 네. 올해 금정에 필요한 예산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바라왔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될 텐데, 특히나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장 피부로 와닿는 불편함이 이제 개선이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네,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인데, 네네네. 그동안 상당히 바쁘셨겠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관심이 보건 쪽으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임위 활동이 상당히 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않았나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여유는 좀 있으실까요? 그 우선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리고 빨리 종식이 언제 되느냐는 그런 질문들에 많은 피로감도 오긴 하지만 그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빨리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집중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준다고 생각해서 제가 코로나 그 블루 질병 코드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복지부에 제가 적극 건의해서 복지부도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진료가 뭐 3회에서 5회로 더 증가되고 또 보험도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제 국민이 근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응책을 만들긴 하지만 그냥 점검해서는 안 되고 같이 좀 함께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안을 내어놓긴 합니다만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현안을 두고 국가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 뭐 코로나19에 어쨌든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좀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셨을까요?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연장선상인데 공중보건 위기 대응 관련한 법안도 이제 발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좀 전반적인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 제가 이제 1호 법안으로 내어놓았던 게 감염병 대비 의약품 제정법과 또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 지원 그리고 긴급 사용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본다면 감염병, 생화학 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긴급 사용 체계 구축과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부작용 등 사용 후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위기 대응 의료제품 생산 수입, 조정 및 유통 개선 등 원활한 공급 관리 체계 마련, 위기 대응 의료제품 개발 지원 환경 조성 등입니다. 근데 제가 이 1호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의원 61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보건복지 제정법 중 최다 의원들이 서명을 해주셨는데 그 여당 의원들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 지역 국회의원 16명도 공동 발의되어서 전원으로 같이 하셨잖아요. 뭐 어떤 분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제가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법이구나 하는 것을 오래 느꼈고 이 법안 발의가 저를 뺀 60명의 국회의원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안이 제정되면 현재 장기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이제 보다 안심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을 수 있고 또 치료제로 인한 의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정 법안을 통해서 앞으로 신종
감염병 및 또 방사능 노출 등 새로운 보건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금샘로 개통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총선 당시에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종합터미널 복합 개발이나 그 신소재 섬유산업 복합지원센터 개설이나 뭐 이런 것들 주요 굵직굵직한 공약들 지금 좀 아직 임기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후보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KTX 검증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검증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과연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빠른지 그 주변에 복합 뉴딜 사업을 하는 게 빠른지 그 인프라를 갖추어 놓고 하는 게 빠른지 하는 전 그때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등을 써서 이걸 검증 KTX 역사가 신설하겠다는 그 말씀보다 오히려 제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변 뉴딜 사업, 복합 뉴딜 사업, 그러니까 뭐 관광, 쇼핑, 숙박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고 쇼핑할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마련해 놓고 네. 거기다가 우리가 역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자 하고 아무래도 뭐 횟수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 이 오히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디딤돌을 단단히 해서 그렇죠.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좀 바르게 그렇게 해놓으면 아마 정부에서도 와서 실사도 오고 하면 그 자리를 보고 아 여기는 필요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그때 가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 지금 갑자기 KT의 역사를 얘기하면 힘들겠죠. 너무나도 먼 나라 얘기 같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가 그 복합 뉴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그 종합터미널 일대가 워낙 좀 발전이 더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 먼저 돼야 그 후단의 일들이 좀 순차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한 그 지점이나 장소는 다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만들었던 그 복합 뉴딜 사업 조성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샘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워낙 지지부진해서 시민들도 좀 걱정도 하고 반응들이 좀 그런데. 그 늘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그 중앙대로만의 교통 이 채증을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꼭 필요한 그 도로가 금샘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장전록 측간, 구소독 측간에 일부 뭐 현대아파트라든지 대진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간들은 다 형성이 되었는데 예. 지금 3.5km 중에 남아있는 850m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대 관통도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설계가 박스형으로 이렇게 약간 지하를 조금만 파서 이렇게 박스형으로 묻는 그런 설계였는데 저도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부산대에서는 승인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예. 학습권 침해가 제일 큰 그렇죠.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관건이었고 해서 공법이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그 5년 전쯤보다는 지금 공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더 지하로 하면은 전혀 학습의 침해가 안 당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마도 그 부산대학에서 그런 양보를 해주신다면 또 국가나 또 뭐 관객단체에서 분명히 뭐 교육부에서도 뭐 많은 또 국토부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겠지만 예. 그 학교가 필요한 뭐 이걸 꼭 어떻게 주고받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부에서나 우리 관객단체에서 많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제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산대학교의 교사 중에 그 화학관이 제일 피해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새로 좀 건축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예.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정부의 지원만으로 정부의 지원은 크게 많이 닿지 않다고 합니다. 어차피 뭐 광역단체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 이제 너무 많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행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서로가 재정의 부담도 많이 느끼고 그럴 수밖에 예.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저도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뭐 학습 침해에만 문제만 없다면 하겠노라는 얘기도 아직 100% 확신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져가서 뭐 총장님께나 교수님들께 학생들께 내어놓아야 된다. 그럼 그건 분명히 기본 설명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부산시와
또 그리고 금정구 그리고 간에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하고 직접 가서도 하고 많이 했는데 부산시나 건설본부에서는 도와주겠다고 네. 합니다. 근데 학교가 제일 관건인데 제가 이건 좀 드려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다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이게 부산대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학교 구성원들이 당장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의견 조율도 반드시 또 필요할 테고 네네네. 또 의원님께서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가격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뭐 작년에 비 피해도 많고 해서 그동안 뭐 지역에서 수해 복구 활동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지역의 일들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앞서 말씀하셨던 주요 굵직한 현안들 외에도 또 지역 현안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까요? 지역 현안은 뭐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그 공업 준공업 지역이 금사공단이거든요. 예. 근데 금사공단이 그 조금 더 새로 재생되기 위해서는 그 금사공업 혁신 빌리지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사공업 지역이 70년대에는 섬유와 신발로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곳이고 네. 그 제조업의 중심이 되었던 그리고 부산 경제를 거의 견인해왔다고 그렇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90년대 이후에 산업 기능이 쇠퇴되고 또 입주 기업이 좀 영세한 기업들만 남다 보니까 또 경쟁력이 이제 침체 가속화가 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지역이 아마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게 물류 뭐 이송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업업지에 저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부사건 산업벨트 관문으로서 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등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부산대, 또 영산대, 대동대 등 또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네, 주변 환경이 상당히 환경이 좋아요. 많이 좋아서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인재 수급이 좀 원활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사공업 지역을 이제 혁신 빌리지로 재조성한다면 네. 첨단 기술 도시로서 또 부산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아마 생각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또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1년 좀 어떤 부분에 무게를 두시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실까요? 그 이제 제가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그 오로지 국민과 네. 오로지 금정 구민과 금정 주민들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드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국민께서 2년 뒤 또 4년 뒤 앞으로 10년 뒤에 그 지역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그런 변하는 모습들을 무엇보다도 또 나의 생활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심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꿈과 희망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바라는 그 의정 활동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선 제일 피로감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네. 또 민생경제 활성화인데 보건복지위원회로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네네. 그러나 여야를 떠나서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관심들이 초집중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관계로 모든 분들의 관심이 가지고 있는 상황 중이니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를 해서 이제 이 관련 지원 법률 그리고 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계속 제가 정진한다면 제가 얻을 것이 많이 생기리라고 보고 예. 또 저는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기업인 출신으로서 이제 민생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직접 발로 많이 뛰어서 필요한 것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많이 찾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에 당선되시고 나서 그때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중에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는 아직도 기억을 네,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또 특히나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국회에 진출하신 몇 안 되는 분들 중에 한 분으로서 또 지역민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시고 또 지역 현안에 많은 해법을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